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뉴욕 경찰이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이 의원총회에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으나 제임스 조단 지지 의원들이 스컬리스 후보 반대를 공식 천명해 결국 어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과 퀸즈, 브루클린 등의 지하철에서 연이어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종교단체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인 6명이 체포된 데 이어서 용의자 중 3형제의 어머니도 살인 혐의로 10일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뉴욕 경찰이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텔아비브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미국인 사망자가 최소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마스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행방불명 미국인 문제도 다룰 방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텔아비브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3일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앞서 비상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NIPD 경관들은 추가 통제가 있을 때까지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 시간대 교대 등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NIPD는 뉴욕 전역의 경찰 순찰과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공화당이 의원총회에서 스티브 스컬러스 원내대표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으나 제임스 조단 지지 의원들이 스컬리스 후보 반대를 공식 천명, 결국 어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10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제임스 조던 후보와 경합지역 후보들의 지지를 받는 스티브 스컬리스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어제 오전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투표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 221명 중 212명이 참여, 예상을 뒤엎고 스컬리스 후보가 11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조던 위원장을 꺾고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던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으며 공화당 강경파가 스컬리스 후보를 지지했음을 고려하면 강경파의 파워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선거 직후 조던 위원장 지지 의원들은 의장 투표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화당 측은 스컬리스 후보의 의장 당선이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 투표를 한다는 당초 계획을 일단 연기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의장 당선에는 217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5명만 이탈해도 스컬리스 후보의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조던 위원장 지지 의원과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내부 단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프리 하킴스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하며 현재 212명의 민주당 의석에 공화당 의원 5명을 포섭한다는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과 퀸즈와 브루클린 등의 지하철에서 연이어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5일 정오경 15분 동안 벌인 4차례의 공격으로 수배 중인 젊은 남성 용의자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용의자는 오후 12시 30분쯤 그랜드 애비뉴역 남행 R 열차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59세 여성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10분 뒤 같은 용의자가 엘머스트 애비뉴역의 남행 R 열차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두 남자에게 나무 조각을 던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분 뒤 용의자는 잭슨 H 루즈벨트 애비뉴역 남행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56세 여성의 머리를 나무 조각으로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 관계자는 용의자가 중간 정도의 피부색과 아프리카 스타일의 머리를 가진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10일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70세 남성을 폭행하고 강도짓을 일삼은 남성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화요일 오전 11시경 코리아타운의 34번가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한 노인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그의 주머니에서 $200를 갈취 후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베이지색 후드 스웨터와 검은 바지, 검은 운동화를 신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브루클린 하이츠 열차에서도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경 한 여성이 열차에 타고 있던 22세 여성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3세 여성이 도움을 주려 다가가자 용의자는 그녀 또한 함께 공격했습니다. 용의자는 코트 스트리트역에서 하차해 도주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9월 교통범죄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종교단체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인 6명이 체포된 데 이어서 용의자 중 삼형제의 어머니도 살인 혐의로 11일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사이비 종교단체 가입을 위해 한국에서 입국했던 여성 조씨 살해 사건의 7번째 용의자로 올해 54살 이미 씨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귀넥 카운티 경찰은 11일 올해 54세 이미 씨를 살인과 사체 은닉, 감금, 증거 인멸,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씨는 지난달 체포된 한인 6명 가운데 3형제의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이미 씨는 종교 훈련을 명목으로 조 씨를 감금해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치료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체포된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등 삼형제와 에릭 현 씨를 포함한 6명은 지난달 14일 한국 국적자인 33살 조세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리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조 씨는 이 씨 가족 소유 자택의 지하실에 감금돼 입단 의식을 치르다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서 각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심사에 나선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약 13만 명이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5월부터 뉴저지 메디케이드 기존 수혜자 84만 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까지 전체 15%에 달하는 13만 명이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기존 가입자의 29%에 달하는 24만 3천여 명은 수혜 자격이 인정돼 메디케이드가 갱신됐고 22%에 달하는 18만 3천여 명은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34%인 28만 2천여 명은 심사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메디케이드 갱신 절차를
연주를 중지하고 자동 갱신되도록 함으로써 최근 3년간은 심사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연장돼 왔으나 지난 5월 비상사태 종료로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연소득이 올해 연방 빈곤선의 138%에 미달하는 경우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77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는 연방 빈곤선의 205%까지,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 빈곤선 355% 이하이면 차일드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오는 14일 맨하탄 링컨 센터에서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오는 14일 오후 7시 링컨 센터 브루노 월터 오디토리움에서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임브레이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쇼스타코비치, 텔레만, 슈만, 멘델스존 등의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MCMS가 주최한 제1회 국제청소년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매사추세츠주 출신 14세 그레이스 첸 양이 슈만을 피아노 연주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공연에서 첸 양에게 KB하나 USA 은행이 제공하는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올해는 Embrace라는 주제로 쇼스타코비치, 듀플레, 텔레만, 그리고 맨델슨의 따뜻한 선율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뉴욕에서 활동 중이신 작곡가 제임스 라의 편곡 작품과 미클라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의 그랜드 프라이즈 위너인 그레이스 첸의 음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체인버 뮤직 전문 연주단체인 MCMS는 플루티스트 백진영, 피아니스트 김배규와 지희연, 비올리스트 이수연, 바이올리니스트 진황, 칼 오르빅, 첼리스트 장화경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MCMS는 지난 6월 온오프라인 오디션으로 제1회 청소년 음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선발된 1차 우승자들은 지난달 세계에서 최고의 음대들이 모여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락포트 샬린 퍼포먼스 센터에서 위너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내년 가을부터 주거용 빌딩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시청소국장은 11일 2026년부터는 주거용 유닛이 9개 이하인 모든 빌딩은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에만 배출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가을부터 2026년 봄까지는 어떤 컨테이너든 이용할 수 있으나 2026년 여름부터는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한 건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사용 중인 수백 대 쓰레기 수거 트럭을 개조하거나 교체해 자동 수거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청소국 직원이 직접 쓰레기를 트럭에 던지는 방식으로 수거합니다. 앞으로는 수거 트럭이 직접 쓰레기통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매일 인터넷에 전쟁과 폭력에 대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미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제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오 컬두지 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앤드류 구나르데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하원의원은 어제 확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유튜브가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적인 피드 구성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대신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그들이 팔로잉한 사람들의 최신 콘텐츠가 순서대로 나열되며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검색 기능을 통해 새로운 채널을 팔로잉하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용 총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검찰총장실은 이러한 정책을 위반할 시 부모들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전쟁과 테러의 이미지를 여과 없이 마주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방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젊은 뉴욕 주민들은 기록적인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 기능을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무제한의 콘텐츠를 제공,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피드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알고리즘은 새로운 담배라며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소셜미디어 중독을 비판했습니다. 닐리 로직 하원 의원은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자금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정치자금 기부자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기부자들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10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장에서 선거 기간 중 회계 담당자인 낸시 마크스와 공모, 기부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이들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화당 차원의 매칭펀드 등 선거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공화당에 엉터리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경력 위조, 돈 세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며 지난주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하원 의원 3선을 한 뒤 뉴욕 주지사 출마를 위해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톰 수오지 전 의원은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고교생들의 대학 입시 시험 ACT 점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해 팬데믹 때 원격 수업 등에 따른 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CT 주간회사가 어제 공개한 올해 ACT 평균 점수는 36점 만점에 19.5점으로 지난해 평균 19.8점보다 낮아지면서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CT 평균 점수는 최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하락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고교 졸업생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고교 입학생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 기간을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비대면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ACT 주간회사는 독해, 과학, 수학의 평균 점수가 대학 1학년 과정에 필요한 기본 학력에 미달했다며 4개 과목 중 유일하게 영어만 기준을 넘었지만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는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4명이 4과목 모두에서 기준점에 미달했으며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수업을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과목 모두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7.67%로 전주보다 0.14% 올랐으며 이는 5주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를 집계해서 산출한 주택구입 신청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와 연동돼 움직이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새집 구매를 꺼리면서 주택 물량이 감소, 모기지 금리 상승 속에 주택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기지 금융업계와 주택건설업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추가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는 13일 오후 6시에 본 방송에서 김호중의 산타크루즈를 방송합니다.
김호중의 산타크루즈에는 지난 6월 김호중이 팬들과 함께 떠난 선상의 아리아 크루즈 여행기가 당깁니다. 당시 김호중은 최대 3,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고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럝 등 3곳에 하선한 뒤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으로 팬들과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김호중의 산타크루즈 관계자는 김호중은 트로트와 성악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며 김호중의 산타크루즈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김호중이 가진 다양한 매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김호중의 산타크루즈를 통해 공개될 현장의 모습에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신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반군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사흘 전 이집트가 하마스 공격 가능성을 이스라엘 정부에 알렸다고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포브스 선정 전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스라엘 적십자사가 얼마를 모금하든 간에 모금액만큼 자신의 사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아틀란타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승객 2명과 경찰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289억 달러 세금 추징을 당했다고 밝히고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학교 왕따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캘리포니아주이며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4번째로 왕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파워볼 추첨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당첨금 17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잭팟 복권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제약업체가 만든 위장약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는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내년 1분기 내에 50억 달러를 지불하고 모든 소송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100대 도시 중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인 반면 가장 나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9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인삼 특산지인 강원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홍삼전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와 현미국수, 찰옥수수, 강된장, 평양식 물냉면과 함흥식 비빔냉면, 전통 수제 한과와 구운 단호박 한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의 맛있는 먹거리를 뉴욕 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정선 수리추 인절미와 영양떡, 시래기 청국장 찰옥수수, 찐 약도라지 가루와 취나물, 곤드레, 시래기, 유채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 지역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을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0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